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얼마 전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기자와 통화한 녹취 파일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와 관련해 동의를 얻지 않은 통화 녹취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 공개가 뜨거운 논란거리였는데요. 이 일로 이제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를 녹음한 게 이제 적법한 건지, 네. 또 녹음을 했더라도 이걸 방송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참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녹취 내용 들어봤는데, 좀 놀라기도 했고, 분명히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나 후보 영부인 자질 검증 면에서 중요한 내용이구나, 알았어야 할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 대통령의 배우자도 국비로 예우를 받거나 외교 사절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기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또 이것을 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이 현행법상 누군가와 통화나 대화를 하면서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네. 이게 불법적인 게 되나요? 아니요. 자, 지금 방송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우리 법상으로는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녹음을 해도 음. 혹은 대화 녹음을 해도 내가 대화의 당사자기만 하면요, 불법은 아니고 합법입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고 네. 또 민사적으로도 판례가 이거 불법 행위니까 이런 행위를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소송하면서 제일 많이 쓰이는 증거기도 해요. 네. 이렇게 통화 녹음이라든지 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떠서 많이 증거로 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혼 소송을 할 때도 상대방의 폭언 같은 것을 유책 사유로 삼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폭언을 하는 녹음을 증거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변호사랑 상담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제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녹음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이것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대화 당사자로 참가한 사람이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방송국과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걸 네. 법원이 이제 대부분 다 방송하라고 허용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그럼 같은 이유겠네요. 그렇죠. 네. 동의 없는 녹음 자체가 불법이었으면 공익성을 따지기 전에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겠죠. 네. 근데 이번 사건은 또 중요한 것이 이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방송이라는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서 전파까지 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 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동의 없이 녹음을 했는데 이것을 소지하거나 그냥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증거로 제시하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 네. 어딘가에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 혹은 유튜브로 방송을 했다, 이러면 이거 자체로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명예훼손 행위가 되면 당연히 불법 행위니까 민사적으로도 배상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방송을 끝나고 제가 앵커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이나 욕설을 하는 말을 했어요. 네. 앵커님이 그것을 녹음을 했는데 그것을 녹음한 것을 어딘가에 유포를 했다, 네. 사이트에 올렸다, 아니면 사람들이 여럿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 그렇게 되면 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어떤 사실, 그런 것을 외부에 공포해서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김건희 씨 녹취를 네. 방송하라고 허용한 건 이게 공익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명예훼손죄도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네. 공익성이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단서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사안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는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취 내용 가운데 극히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자질, 그리고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아서 녹취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했고, 네. 또 김건희 씨 쪽에서 또 명예훼손 문제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들었거든요. 네.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후보나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네. 돼 있기 때문에 역시 공익성,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원은 방송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네. 동의 없이 뭐 통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게 외국에서는 이게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일단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러한 국가에서는 일단 통화 당사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럽에서는 대부분 통화 이렇게 동의받지 않고 통화 녹음하면 이거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예 녹음 기능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에서고 음. 뭐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 수출용으로는 그런 녹음 기능을 삭제하고 수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합법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우리나라에서의 내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고 해외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도청 행위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없는 곳에 녹음기를 몰래 켜놓고 가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런 것은 도청 행위여서 통신비밀법에 적용을 받는데 통신비밀법에 따르면 누구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네. 이런 녹음물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도청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이게 법정형이 높은 게 네. 벌금형이었거든요. 네. 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형도 높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또 증거나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게 기자 윤리나 사생활 보호 면에서 반한다. 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사실은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이나 아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 법상으로도 지금 이제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할 때 이제 소리가 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통화 표시가 되게 한다거나 그런 네. 법안이 지금 이제 시도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의 없는 통화나 대화 녹음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이제 함부로 유포하는 건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제3자가 하는 도청은 불법이자 범죄 행위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